이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은 수당 환수가 아니라 내가 수당 편취, 사기범으로 이렇게 몰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 검찰이나 법원은 생각보다 이 보험 영업 실태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절대 안 쉬워요. 이거를 판사의 언어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이익이라 그래가지고 보험계약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특히 특별이익은 대표적인 게 보험료 대납인데 특별이익의 특징은 단순히 행정적인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이익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조항이고요. 대표적인 행위가 보험료 대납이고 또 우리가 또 작성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데 보험 설계사분들이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 주변 이 지인은 애당초 보험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행정적인 제재로 심한 경우 영업정지가 되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고 특별이익을 하면 안 된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특별이익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벌금이 나오거나 보통은 벌금이지만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보험료 대납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보험료 대납이 걸리면 나중에 이제 행정적인 제재를 받으면 그나마 간단한데 보험료 대납이 수당 편취랑 연결이 돼서 사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이론인가면 실제로 일부 설계사들은 애당초 이 보험료 대납을 하고 작성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업 성과 때문이잖아요. 또한 영업 성적이 좋으면 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내 영업 성과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할 의사가 없는 지인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달에 수수료를 이제 대납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작성 계약이 나오고 특별이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고 유지할 의사도 없었고 이 설계사의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결국 수수료만 받아갈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유지하면은 수수료 환수를 안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수수료 환수를 당해도 적게 당하는 시기. 그때까지만 작성 계약을 유지하고 실효를 할 생각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수수료 편취가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수수료 편취가 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또 경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유 계약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집한 사람하고 보험증권에 나온 그 모집인이 다른 거를 우리가 경유 계약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제 이름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집을 해요. 근데 다른 보험 설계사가 모집을 하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작성 계약인 거예요. 애당초 보험에 들 생각이 없었고 나의 또 다른 지인한테 야 너 이름 좀 빌려줘 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닌 딴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작성 계약, 경유 계약, 또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가 콜라보를 이루면 이게 범죄가 되는 순간 좀 치명적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작성 계약 같은 경우 특히 경유 계약과 문제가 되는 작성 계약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단순히 경유 계약이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수당 환수를 형식적으로 이름이 들어간 그 설계사한테 수당 환수를 해요. 그래서 수당 환수가 될 수 있다면 그냥 조용히 끝나는데 이게 수당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 설계사한테 수당 환수를 했는데 예컨대 형식적 설계사가 엄청 다퉈가지고 보험회사가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형식적 설계사하고 민사소송 해가지고 이겼어요 보험회사가. 근데 형식적 모집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실질적인 모집인 이 사람한테 수당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수당 환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 모집인하고 보험 대리점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이 계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계약은 경유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모집한 사람은 형식적 모집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수당을 경유 계약의 형식적 모집인한테만 수당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집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그걸 알아도 보험회사가 이 형식적으로 모집한 사람이 아닌 실질적인 모집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민사소송에서 졌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의 그 형식적 모집인한테 이겼지만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집행재산이 없다. 그럼 보험회사는 결국 형사소송으로 가요. 이 실질적 모집한 사람한테 수당편취라고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 보험 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이 특정 시기가 지나면 전부 다 실효가 된다. 그러면 이 모집인이 정유계약이 아니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수당 편취 아니냐, 애당초 의사도 없는 사람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설계사가 수당만을 챙겨갈 목적으로 대리점을 속여서 편취한 거 아니냐, 이래서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기죄로 의율돼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2년 전 기사인데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보험료 대납해 8억 수당 챙긴 지점장의 2년 선고, 이거 실형 나온 거예요. 대납한 금액은 6억 7천. 내가 보험료 대납한 금액 6억 7천이고 이 지점장 외에 또 이런 경우 또 팀장이나 다른 팀원이 가담하기도 해요. 이 경우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이 사안을 좀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정 기간만 유지하면은 이제 수당 환수 안 당하고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억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해당 보험계약 성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A씨는 뭐 146만원, B씨는 498만원 등 총 644만원을 챙기는 등 이게 이제 하나의 범죄에서 이렇게 챙긴 거고요. 이들이 2020년 1월까지 2018년부터 이제 여기 나오죠. 2018년 2월부터 2년 정도죠. 2년 해가지고 총 302회에 걸쳐서 8억 4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편취액이 8억 4천인 거예요. 수수료 편취 같은 경우는 작성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대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범죄인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보험료 대납으로 이 특별이익으로 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제 재판부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들은 일정 기간의 보험계약 유지와 이에 따른 성과 수수료의 지급이라는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 건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범행은 보험 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제 엄벌에 처한 사례이죠. 제가 이제 실제로 보험료 대납과 특별이익으로 처벌된 사례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는 많고요. 일단 내가 보험료 대납과 특별이익으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내가 피고소인이 됐다. 그럼 이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이건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특별이익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일부 특별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나하고 계약자 간에 금전관계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이익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금감원 단계에서는 사실 다투기 어렵고요. 법원 가면은 이 특별이익이 아니라 나의 금전관계에 있는 차용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채무를 진 게 있어서 갚았다 이래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작성계약에 따른 수당편취, 수당사기, 이게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수당편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민사소송일 수가 있어요. 그냥 수당 한수, 내가 수당을 한수를 안 한 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은 수당 한수가 아니라 내가 수당 편취, 사기범으로 이렇게 몰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 검찰이나 법원은 생각보다 이 보험 영업 실태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절대 안 쉬워요. 이거를 판사의 언어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처벌되면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험과 관련된 다른 게 문제가 되면은 과거에 유사건이 있다 그래서 중하게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사례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로 사료가 되고요. 혹시라도 관련이 되신 분은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는 보험 전문 변호사 전화번호,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